당신의 침실에 벽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노년기 부부관계와 가족 문제를 연구해온 가족 상담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 노년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어르신 부부들의 상담을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들인데요. 이 부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옆에서 자는 배우자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으시죠? 아니면 서로 다른 수면 패턴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말이에요. 그냥 각방 쓰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숙면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선택해요. 처음엔 정말 좋아요. 코골이에 시달리지 않고 서로 뒤척이는 소리에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각방이 해답일까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만난 한 부부인데 남편은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거든요. 3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던 남편은 이제 늦잠을 자고 싶어 했고 아내 김 씨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시작하는 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도 그랬어요.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하품을 크게 하며 말했죠. 여보, 어제 또 잠 못 잤어. 당신 뒤척이는 소리에. 그때 아내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보, 우리 방을 따로 쓰면 어떨까요? 본인도 놀랐대요. 결혼 30년 차에 갑자기 방을 따로 쓰자니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요즘 자네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못 자서 피곤했거든. 저도 처음엔 이 부부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노년기 부부들에게 숙면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60대 이후 부부의 약 40%가 수면 문제로 인해 각방을 고려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의 결정을 지지했죠. 그런데 이 부부를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아 보였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좋아 보이셨대요. 코골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서로의 뒤척임에 방해받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도 좋았거든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여보,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하고 나서 우리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잠도 잘 자고 좋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편안함. 그것이 이 부부가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한 이유였어요. 더 나은 휴식을 위해,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때는 이 선택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드디어 서로를 배려하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선택이 서로 사이에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퇴직 전에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서로 얼굴 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이 생겼어요. 그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도 아내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낮 시간 동안 서로 더 웃으며 지낼 수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그랬어요.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남편은 화단을 가꾸고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때만 해도 방을 따로 쓰는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거실에서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것조차 자연스럽게 여겼대요. 우리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서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더 나은 잠자리, 더 편안한 휴식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에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방을 따로 쓰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설렘과 기대는 서서히 낯선 고요함으로 변해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부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줄어든다고 느낀 적 말이에요. 이 부부도 그랬어요. 각자의 침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며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요. 여보, 오늘 날씨 어떤가요? 좋네. 그뿐이었어요. 예전에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루 일정, 지인들의 소식, 뉴스에서 본 이야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가 이어졌었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터 대화가 이렇게 짧아졌을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한 부부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6개월 후부터 일상 대화가 30%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집 사람과 대화할 때와 같은 집에 사는 가족과 대화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방을 따로 쓰면서 부부는 서서히 같은 집에 사는 이웃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부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만나는 동창 친구들 잘 지내요? 응, 그러네. 다들 건강하대요? 정년 이후에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한데. 뭐 다들 비슷하지 뭐.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편은 서둘러 밥을 먹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말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내일에도 못하게 되며 미루다 보니 결국 이야기는 묻혀버렸죠. 저는 이런 현상을 대화의 미루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을 따로 쓰는 부부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지금 당장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방을 따로 쓴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이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방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독서를 했고 아내는 자신의 방에서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했어요.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여보, 이거 같이 볼래요? 아내가 TV를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불렀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아, 나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어. 나중에 얘기해.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거나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걸 보고 있다거나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화할 거리도 줄어들었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나눌 이야기도 없어진 거죠. 어떤 날은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가 하루 대화의 전부인 날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부를 관찰하면서 가장 놀란 건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부부는 자신들의 관계가 식어가고 있다는 걸 처음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단절은 서서히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배려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서로에게 방해하지 않기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면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관심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퇴직 후 사교 모임이 많아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외출이 잦아지면서 아내는 그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묻지 않게 됐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묻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부부인데 서로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방을 따로 쓰는 생활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아침을 먹고 외출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아내가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걱정하며 방에 들어와 확인하던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거실로 나가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열이 많이 나서 하루 종일 아팠어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무덤덤해졌어요. 아, 그랬어. 미안하네, 몰랐어. 지금은 좀 괜찮아. 그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약을 사러 달려가고 죽을 끓여주고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약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의 아픔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방을 따로 쓴 생활이 3년쯤 되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지갑에서 낯선 카페의 멤버십 카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커플 할인 스탬프가 찍힌 카드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죠. 여보,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네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그냥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라고 대답했대요. 아내가 카드를 보여주자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적당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 나 사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졌어. 그 순간 아내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우리 방을 따로 쓴 지 몇 년이 됐잖아.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야. 나도 처음엔 그냥 편하게 잠만 자려고 했어. 하지만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에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더 편해졌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방을 따로 쓴 것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방을 따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소통의 단절이었어요.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서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부부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거든요. 남편의 고백 이후 이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죠. 마치 같은 하숙집에 사는 남남처럼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노부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를 감싸며 무언가 속삭이자 들려오는 할머니의 웃음소리.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기억이 흐릿해져서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새벽 3시에 잠에서 깬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 방문을 두드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아내의 질문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모르겠네. 서서히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방을 따로 쓰지 말고 다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 말했죠. 우리가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처음엔 편하자고 한 선택이었는데 결국 우리 마음까지 따로 살게 만든 것 같아서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이미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부터 천천히. 그때 남편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인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알아요. 천천히 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렇게 이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건 무너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부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용기예요.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 용기 말이에요. 방을 따로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방을 따로 써도 하루에 30분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프로그램 보기, 서로의 하루 일정 공유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배우자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다거나 외출이 잦아졌다거나 스마트폰을 더 자주 본다거나 하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많은 부부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 밤 배우자에게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한 번에 식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가능해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함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답답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이야기처럼 소중한 사랑을 지켜나가시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노년기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